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 4일 동안 호주를 방문하고 안소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내년 4월 25일 안작데이까지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호주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면 뉴질랜드로 추방하는 호주의 정책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앞으로 뉴질랜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경우 상식선에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스 총리는 또 1년 이상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안은 지난 존 키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것으로 오랜만에 양국 관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통계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시민권을 얻는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우 60%에 가까워 여기에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양국 총리 회담의 결과로 지금까지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살고 있던 수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일본 소사이어티의 소냐 요시오카 브레이드 회장은 뉴질랜드의 일본인들은 아베 전 총리의 암살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시오카 브레이드 회장은 일본에도 정치인의 암살 역사가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는 정상적인 일본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던 총리는 깊은 슬픔과 충격을 받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뉴질랜드를 대표해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일본 서부지방 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올해 67살로 지난 2020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는데 8년 8개월간 일본의 최장수 총리를 지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영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인 마이클 스티븐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스티븐스는 특히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뉴질랜드 영화의 연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I've been very fortunate to have many friends who are in the Korean film business and also help some of them do their filming and work on their film in New Zealand, including director Bong Joon-ho. When he did, I think the Korean name is Gaemol, The Host, we helped him work with Sir Richard Taylor and Weta Workshop. Many years ago, I started doing some legal work for Michael Tae-young Park, and he introduced me to Korea and Korean culture. And my family originally Irish, so we have a lot of similar personality or to Koreans. We love music. I always think Irish people and Korean people have a similar temperament. I felt very comfortable in Korea.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Korea? I've lost count of the times, but it would have been over 50 trips. We used to go once or twice a year at least when I was the vice chairman and chairman of the Korea New Zealand Business Council from 1997 until 2001. Some New Zealand people who do work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in New Zealand, and we also have New Zealand Korean people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in Korea. And I'm hoping when COVID settles down to be able to organise some more exchanges. We are planning to hold another Korean Film Festival in Auckland and Wellington in around October, and we hope to be able to do some personnel exchanges. I've also been invited to give another guest lecture
to the Busan Asian Film School.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약 14,000명의 뉴질랜드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2번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고 3번 감염된 사람도 1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재감염자의 약 3분의 2가 첫 번 감염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양성 반응을 보고한 사람들의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4번째 바이러스 접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감염에 대해 연구할 분야가 많지만 2번째 감염이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000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이 해외로 나가는 이른바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100만 명 이상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MYOB의 최신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가 이제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해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20만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설문조사 대상자의 20%가 해외 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약 102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512만 명입니다.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의 응답자는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44%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34%는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일하고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이 해외로 떠나는 큰 이유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보다 연평균 약 2만 3천 달러를 더 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호주로 호주에서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해본 뉴질랜드인은 58%가 호주로 이주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수위가 높아지면서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은 뉴질랜드에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더 큰 국가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투발루와 같은 작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은 방파제 건설, 해안지역 보호, 토지 개간과 같이 그에게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발루 외무장관의 이러한 요청은 기후변화가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피지의 태평양 지도 포럼에 앞서 나왔습니다. 투발루는 저지대 태평양 환초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